내 뼈와 살을 내주는 건데 공짜가 어디 있어? 유산 절반이랑 건물명에 내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손자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애 목숨값이 그 정도는 해야지. 싫으면 관두든가. 옆에 있던 아이 아빠라는 작자는 한술 더 떠 거들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평생 연금도 보장해.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서 아이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부모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뼈와 살값을 흥정하며 내민 그 계약서가 자신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사형 선고장이 될 줄은 말입니다. 피눈물 흘리던 며느리가 재벌가 회장이 되어 돌아온 순간 가장 잔혹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 안 불판 앞에 앉은 한여름의 얼굴이 연기와 열기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만삭인 동서와 신우이는 시원한 자리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수다를 떨고 여름은 홀로 20인분의 갈비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름아, 고기 타겠다. 빨리 좀 구워. 신우이가 젓가락으로 불판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여름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는 순간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 여름이 작게 신음을 흘렸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진상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손에 물집이. 고기 끊기잖아. 빨리 좀 구워. 사람들 기다린다고. 박진상이 짜증 섞인 손짓으로 재촉했습니다. 여름은 아픈 손을 감싼 채 다시 집게를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여름이 구워주는 고기를 입에 넣으며 즐겁게 떠들어댔죠.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어머니? 동서가 팽금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명품관에 신상 들어왔다며? 네,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팽금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여름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고기를 굽고 나자 여름의 손은 화상과 기름 자국으로 얼룩졌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오자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회비 거둘게요. 1인당 3만 원씩이요. 여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번 달 생활비를 받지 못해 지갑에는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여름이 조심스럽게 박진상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여보, 저기. 박진상이 여름의 손을 귀찮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왜 자꾸 만져? 옷 늘어나잖아. 회비를. 제가 돈이 없어서. 아,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박진상은 여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식당 밖으로 나갔죠. 신우이가 여름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회비 주세요. 저기. 오늘은. 여름이 머뭇거리자 건너편에서 팽금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설마 돈도 안 가져온 거야? 팽금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고아원에서 공짜 밥만 먹고 자라서 돈 낼 줄을 모르나? 응? 여름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꼭 드릴게요. 다음은 무슨 다음? 매번 다음이야. 회비 3만 원도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디 감히 앉아만 있어? 팽금자가 테이블 위에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생선 가시와 양념이 범벅된 접시였어요. 팽금자가 그 접시를 여름의 앞치마에 그대로 쏟아부었죠. 어머님,
붉은 양념이 여름의 하얀 블라우스에 튀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여름에게 쏠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어머, 저것 봐. 완전 거짓골이네. 맨날 저 모양이야. 쯧쯧. 팽금자가 식당 매니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기요, 매니저 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예,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얘가 밥값을 못 냈어요. 3만 원어치 설거지를 다 할 때까지 절대 집에 보내지 마세요. 알았죠? 팽금자가 여름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여름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집에 아이가. 아이, 그 애도 엄마 닮아서 빌어먹을 거 아냐. 여기서 접시나 닦고 있어. 팽금자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죠. 자, 우리 2차 가자. 오늘 노래방 가기로 했잖아. 박진상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2차는 제가 쏠게요. 박진상이 팽금자의 팔짱을 정겹게 꼈어요. 역시 우리 아들. 효자야, 효자. 가족들이 웃으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매니저가 한숨을 내쉬며 여름을 바라봤죠. 손님, 정말 설거지 하시려고요? 여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매니저가 여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냥 가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어서요. 매니저가 여름의 등을 살짝 떠밀었어요. 여름은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은 여름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고 4,800원.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 우주가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 한 팩도 살 수 없는 돈이었죠. 우주야. 엄마가 미안해. 여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여름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여름은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름은 우주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죠. 이불을 덮고 자는 우주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 여름이 우주의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려던 손이 멈췄어요. 우주의 정강이와 허벅지에 검붉은 멍이 여러 개 보였죠. 이게 뭐야? 여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한 멍이 아니었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죠. 최근 우주가 계속 다리 아프다고 보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조금만 참아, 우주야. 엄마가 곧 병원 데려갈게. 하지만 여름은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없었으니까요. 여름은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구급상자를 뒤졌습니다. 안티프라민 연고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것밖에 없네. 여름이 우주의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죠. 우주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파. 엄마. 괜찮아, 우주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여름이 우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꼭 가야 하는데. 여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에는 4,800원밖에 없었죠. 여름은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안방에서 팽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상아. 내일부터 며느리가 빈손으로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 알았어? 알았어요, 엄마. 당연하죠. 박진상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 말고 돈을 벌어오든가 해야지. 맨날 빈손으로 와서. 맞아요. 저도 이제 질렸어요. 여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베란다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여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댔죠. 찬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름은 떨리는 몸을 끌어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돈을 구해야 해. 우주를 위해서라도. 여름의 눈빛이 도끼로 물들었어요. 창고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여름은 그 별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꼭 살아남을 거야. 우주랑 나 둘 다. 다음 날 새벽 여름은 부엌에서 팽금자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팽금자가 식탁에 앉아 여름은 무릎을 꿇고 종이를 꺼냈죠.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반성문을 썼어요. 여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성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여름은 시댁 식구분들께 폐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며 팽금자가 국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식었잖아. 식은 국을 어떻게 먹으라고? 어머님 방금 끓인 건데요. 팽금자가 밥상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여름의 무릎에 쏟아졌죠. 여름이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밥상을 엎어야 정신을 차리지. 팽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박진상이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박진상이 구두발로 바닥을 닦고 있는 여름의 어깨를 밀쳤어요. 빨리 치워. 출근해야 한다고. 박진상은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죠. 여름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늦었네요, 또. 편의점 점주가 인상을 쓰며 말했죠. 한낮 여름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유통기한이 10분 지나 있었어요. 여름이 그것을 폐기 바구니에 넣는 순간 점주가 달려왔죠. 뭐 하는 거야? 그거 아직 팔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유통기한이 10분 지났다고 썩는 줄 아세요? 도둑년이 따로 없네. 오늘 일당에서 2,000원 깎을 거예요. 점주가 계산대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오후 4시 여름은 식당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왔네. 고무장갑 여기. 주방장이 구멍난 고무장갑을 던져줬죠. 저기 새 장갑 없나요? 새 거 쓰고 싶으면 자기 돈 주고 사. 여기 공짜 없어. 여름은 그냥 맨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독한 세제가 손에 닿자 화끈거렸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며 피가 배어 나왔죠. 어린이집에 우주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왜 울었어? 옆에 있던 선생님이 여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주가 오늘 친구들한테 놀림을 좀 받았어요. 신발 구멍 났다고.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여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우주가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엄마, 다리 아파. 업어줘. 그래, 우주야. 여름이 우주를 업었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죠. 그 시각 동네 미용실에서는 팽금자가 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트리트먼트도 해주세요. 미용이 끝나고 팽금자는 100만 원짜리 수입 화장품 세트를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회사 탕비실에서는 박진상이 내연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죠. 자기야, 오늘 퇴근하고 만날까? 저번에 본 가방 사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가 모아둔 적금 해지했어. 어차피 병원비 모은 거라던데 뭐.
박진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팽금자가 여름에게 김장을 시켰어요. 시댁 마당에는 50kg짜리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여름이 수도가로 가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온수 좀. 온수는 무슨. 물 아까운 줄 알아야지. 팽금자가 코웃음을 쳤죠. 3시간을 씻고 나니 손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여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기 우주 병원비 좀. 뭐? 병원비?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이 얼만데 돈 타령이야? 팽금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돈이 궁하면 일을 더하든가 해야지. 팽금자가 소금을 여름의 얼굴에 뿌렸죠. 여름이 눈을 감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당장 꺼져. 보기 싫으니까. 팽금자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우주가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경기도 일으키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름은 전화를 끊고 어린이집으로 달렸죠.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우주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주야, 우주야. 여름이 우주를 들쳐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해 우주를 내려놓고 접수대로 달려갔죠. 제 아들이 쓰러졌어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험증과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선입금 10만 원 결제하셔야 해요. 여름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 메시지가 떴죠.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손님, 이 카드 사용 못하세요. 그럴 리가. 여름이 다른 카드들을 꺼냈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진상이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 놓은 것이었어요. 저기,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요. 여름이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죠. 뒤에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보호자 어디 갔어요? 환자 상태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여름이 우주에게 달려갔어요. 우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엄마. 우주가 가늘게 여름을 불렀습니다. 여름은 휴대폰을 꺼내 박진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박진상의 SNS를 확인해 보니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죠. 낯선 여자와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되시면 대기실로 가셔야 해요. 여름은 축 늘어진 우주를 안고 대기실 구석으로 밀려났죠. 여름은 우주를 꼭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우주야. 엄마가 무능해서. 그때 대기실 벽면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한울그룹 한광석 회장의 직계 가족이 해외 출장 중 비행기 사고로 전원 사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죠. 유일한 손녀를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은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에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여름 앞에 멈춰섰죠. 한여름 아가씨이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름이 우주를 꼭 아는 채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한울그룹 법무팀장 강철중입니다.
한광석 회장님의 유일한 생존 혈육, 한여름 아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강철중이 서류 봉투를 꺼내 여름에게 건넸죠. 뭐? 무슨 말씀이세요? 여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회장님의 자제분들이 과거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십니다. 강철중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여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보육원 원장이 돈을 받고 아가씨의 입양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철중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름이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그럼 저는 정말 네, 한광석 회장님의 친손녀이십니다. 그때 여름의 품에서 우주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엄마. 여름이 화들짝 놀라며 우주를 내려다봤어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여름이 강철중의 옷깃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강철중이 즉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장 불러. 최고 의료진 다 모아. 경호원 한 명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5분도 안 돼서 병원장이 달려왔죠. 한울그룹에서 오셨다고요? 병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최고급 병실로 옮기세요. 비용은 전액그룹에서 부담합니다. 강철중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순식간에 우주가 침대에 실려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우주를 둘러싸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여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강철중이 여름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검은색 리무진이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름이 차에 타자 강철중이 설명을 이어갔죠. 회장님께서 평생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자제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유일한 혈육을 찾는 게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여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울그룹 본사병원에 도착하자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장님의 먼 친척들입니다. 유산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죠. 강철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여름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손녀래. 근본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믿어?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아니야? 경호원들이 친척들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죠. 여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한광석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회장이 여름을 보자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여름을 향해 뻗었죠. 여름아, 내 손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어요. 여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할아버지.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이제야 찾았구나. 회장이 여름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몰랐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인 줄. 이제 알았으니 됐다. 내 모든 걸 너한테.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강철중이 공증인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죠. 회장님, 유언장 준비됐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지장을 찍었어요. 한울그룹이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한여름에게
단독 상속한다.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며 기록했죠.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 회장이 다시 여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내 손녀.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름이 회장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눈을 뜨지 않았죠. 강철중이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여름은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을 나오자 친척 한 명이 여름 앞을 막아섰죠. 근본 없는 게 어디서 굴러와서 유산을 차지해? 너 같은 건 한 푼도 못 받아. 그가 손을 들어 여름을 밀치려 했습니다. 여름이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죠. 손 치우세요. 여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친척이 깜짝 놀라 손을 빼며 뒷걸음질 쳤어요. 강철중이 나서서 친척들을 향해 말했죠. 지금부터 한여름님이 한울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 대행이십니다. 예우를 갖추십시오. 친척들이 웅성거렸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철중이 여름을 리무진으로 안내했어요. 아가씨, 준비해둔 펜트하우스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강철중이 태블릿을 건넸죠. 회장님께서 아가씨 명의로 만들어두신 계좌입니다. 여름이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제 거예요? 네, 상속세 공제 후 현금 자산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별도입니다. 여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불과 몇 시간 전 3만 원 때문에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우주를 살리지 못할 뻔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름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죠. 아, 이게 꿈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여름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자신을 응시했어요. 여름이 가위를 들어 긴 머리를 거칠게 잘라내기 시작했죠. 이서연은 죽었다. 이제 한여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름이 거울을 보며 뇌까렸습니다. 짧아진 머리, 달라진 눈빛.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여름이 휴대폰을 들어 강철중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네 아가씨.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시작하세요. 법적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여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름은 펜트하우스 정원에 섰습니다. 낡은 옷과 신발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다신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 여름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과거의 가난과 굴욕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명품관 VIP 룸에서 여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꾸몄어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죠. 거울 속 여름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오너의 당당한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강철중이 호텔 라운지에서 여름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철중이 두꺼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팽금자와 박진상의 건물이요? 네, 이미 과도한 대출로 경매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강철중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건물 시세는 30억인데 대출이 25억입니다. 이자도 연체 중이고요. 그럼 곧 은행으로 넘어가겠네요. 여름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아가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물을 매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면 재미없잖아요. 여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그 건물의 부실 채권을 전액 매입하세요.
부실 채권을요? 네. 그럼 제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채권자가 되는 거죠. 여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강철중의 눈이 반짝였죠. 아,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압박할 수 있겠네요. 법원을 통해 경매 신청과 부동산 인도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중이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팽금자는 은행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팽금자가 봉투를 뜯으며 중얼거렸죠. 채권자 변경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으니 즉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건물이 넘어갑니다. 팽금자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어요. 25억을. 당장? 팽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진상아, 진상아. 팽금자가 박진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엄마? 큰일 났어. 은행에서 당장 돈 내라고 해. 박진상도 그날 오후 똑같은 우편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박진상이 내연녀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죠. 오빠 밥 먹으러 가자. 카드 줘. 내연녀가 교태를 부리며 박진상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진상이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카드를 긋는 순간 단말기에서 오류음이 났죠. 손님, 이 카드 압류로 인한 거래 정지입니다. 뭐라고요? 박진상이 황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였어요. 오빠 뭐야? 창피하게. 내연녀가 인상을 쓰며 박진상의 팔을 뿌리쳤죠. 자기야, 잠깐만. 설명할게. 됐어. 나가. 내연녀가 하이힐을 끌며 호텔을 나가버렸습니다. 박진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여름은 우주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여름을 맞이했어요. 우리 아들 많이 좋아졌네? 여름이 우주를 안으며 웃었죠. 침대 옆에는 최고급 장난감과 유기농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밥도 맛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친절해. 그래, 우주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여름이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며칠 후 팽금자와 박진상은 건물 입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새로운 채권자가 협상하러 온대. 잘 보여야 해. 팽금자가 박진상에게 말했습니다. 기한 좀 연장해달라고 빌어볼게요. 둘은 건물 입구에 레드카펫까지 깔아놓았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천천히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죠. 선글라스를 낀 여름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팽금자가 굽신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름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팽금자를 내려다봤죠. 팽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박진상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어요. 저 거지가 저런 옷을 입을 리가 없잖아. 설마... 강철중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채권자이자 한울그룹 회장 한여름님이십니다. 뭐라고? 박진상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팽금자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죠. 안 돼. 이럴 리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여름이 얼어붙은 팽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팽금자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 건물은 이제 제 겁니다. 이자는 인생 수업료로 퉁쳐드릴게요. 여름이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팽금자와 박진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주실에 앉은 여름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변호사님,
팽금자의 반찬 가게와 박진상 사무실에 즉시 명도 집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철중이 전화기를 들었죠. 1시간 후 용역 직원들이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팽금자의 가게 집기들을 도로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거 나. 이게 다 내 거야. 팽금자가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상이 건물 주실로 기어들어왔어요. 여보. 아니 여름씨. 박진상이 여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눈이 삐었었어. 제발. 여름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진상이 내연녀에게 쓴 카드 명세서였죠. 이게 뭐예요? 여름이 그 명세서를 박진상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우주병원비로 모은 돈으로 여자 만나고 명품 사줬죠? 그게 아니라 나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여름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호원들이 박진상을 끌어냈죠. 여름은 스피커를 켜고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영업 방해하는 분들 보증금에서 100만 원씩 차감합니다. 건물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팽금자의 난동이 딱 멈췄죠. 소문을 듣고 신우이와 동서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 그때 일은 회비 3만 원도 없는 거지들은 내 건물에 들어올 자격 없어요. 여름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경호원, 저 사람들 내보내세요. 신우이와 동서들이 허겁지겁 건물을 빠져나갔죠. 저녁 팽금자와 박진상은 여름의 펜트하우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 며느리 좀 만나게 해줘요. 팽금자가 애원했죠. 며느리야, 사랑한다. 우리가 잘못했어. 박진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름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변호사님, 잡상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중이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죠. 그날 밤 박진상의 내연녀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나 속인 거야? 내연녀가 그동안 받은 명품들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박진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팽금자와 박진상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며느리를 잘 대했어야지. 박진상이 팽금자에게 소리쳤어요. 뭐? 내 잘못? 네가 여자 만나서 돈 쓴 게 내 잘못이야? 팽금자가 박진상의 멱살을 잡았죠. 둘은 찜질방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어요. 건물 주실에 앉은 여름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팽금자 반찬 가게, 박진상 사무실 즉시 명도 집행. 여름이 강철중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빨간 압류 딱지 크게 붙이세요. 다들 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철중이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죠.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팽금자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뭐야, 당신들? 팽금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죠. 법원 명도 집행입니다. 지금 즉시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내 가게야. 내 가게. 팽금자가 김치통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용역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손대지 마. 이거 나. 팽금자가 냉장고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직원 2명이 팽금자를 떼어내고 냉장고를 끌고 나갔어요. 안 돼. 저거 200만 원짜리야. 팽금자가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죠. 행인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건물주한테 쫓겨나나 봐.
팽금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층 박진상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죠. 잠깐만요. 제가 월세 낼게요. 제발요. 박진상이 집행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집행관이 박진상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가 모두 복도로 나왔죠. 박진상은 그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팽금자가 건물 주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한여름, 나와. 팽금자가 고함을 질렀죠. 경호원 2명이 팽금자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감히 회장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회장은 무슨 거지 주제에. 팽금자가 경호원을 밀치려 했어요. 여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영업 방해하시면 보증금에서 100만 원 차감한다고 방송했죠? 보증금? 내 돈을 왜 네가 차감해? 이 건물이 제 겁니까? 가요? 어머님 겁니까? 가요? 여름이 차갑게 물었어요. 팽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게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팽금자가 여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팽금자를 붙잡았어요. 나라고. 끌어내세요. 여름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팽금자는 복도로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여름,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저녁 신우이와 동서들이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언니,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신우이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니한테 못했지. 이제부터 잘할게. 동서도 거들었어요. 경호원이 그들을 막아섰죠. 출입 금지 명단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한여름, 우리 가족이잖아.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물 2층 창문이 열렸어요. 여름이 창문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죠. 가족이요? 회비 3만 원도 없는 거지는 제 가족 아니에요. 언니, 돌아가세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여름이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우이와 동서들은 과일 바구니를 던져버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어요. 며칠 후 팽금자는 여름의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거기 가서 빌면 되겠어. 팽금자가 박진상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될까요? 해봐야지. 안 하면 우리 길거리 나앉는다. 둘은 펜트하우스 앞으로 찾아갔죠.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며느리 만나러 왔어요. 팽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출입 금지 가처분 대상자이십니다. 돌아가세요. 뭐, 가처분? 박진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법원 명령입니다. 2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사람들이 가처분 어기고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이 팽금자와 박진상을 가리켰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팽금자가 항변했죠. 지금 즉시 떠나시지 않으면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보이며 경고했습니다. 팽금자와 박진상은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여름은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와인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처리하셨네요. 당연합니다, 회장님. 강철중이 옆에 서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박진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 연녀였어요. 왜 전화했어? 박진상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야, 이 거지 새끼야.
나 돈 돌려내. 내 연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돈? 그동안 네가 산 명품들 다 가짜였어. 돈 돌려내라고. 가짜? 그럴 리가. 닥쳐.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내 연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박진상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죠. 다 끝났어. 박진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팽금자도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엄마, 우주라도 이용해봐요. 박진상이 고개를 들며 말했죠. 우주? 네, 우주 데려다가 여름이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팽금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거다. 자식 목숨이 걸렸는데 안 줄 수가 있나? 둘은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팽금자는 우주가 다니는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우주의 통원 치료 시간을 파악했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온다. 팽금자가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우주는 진료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팽금자가 화장실 앞에서 우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주야. 할머니? 우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팽금자를 봤습니다. 우주야, 아빠가 저기서 기다리신대. 같이 가자. 아빠가요? 응, 빨리 가자. 팽금자가 우주의 손을 잡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우주는 영문도 모른 채 팽금자를 따라갔죠. 간호사가 돌아왔을 때 우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주 어디 갔지? 간호사가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우주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주가 없어졌어요. 간호사가 여름에게 전화를 걸었죠. 뭐라고요? 여름이 회의 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병원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제가 바로 갈게요. 여름이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여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병원에 도착해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우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여름이 병원장에게 물었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달려왔죠. 비상구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나이든 여자와 함께요. 그 여자 얼굴 보여주세요. 화면에 팽금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름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저 악마가. 그때 여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억 들고 내 옛날 집으로 와라. 팽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감히 우주를. 1시간 안에 안 오면 아들 죽는다. 팽금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름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으아. 여름의 눈에 지옥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죠. 여름은 재개발 지역의 낡은 빌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철중이 조수석에서 여름을 말렸어요. 회장님,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우주가 위험해요. 여름이 핸들을 꽉 쥐며 말했죠. 차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름이 차에서 내려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주야, 엄마 왔어. 여름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팽금자가 우주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죠. 엄마. 우주가 여름을 보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우주야. 여름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어요. 팽금자가 우주를 더 세게 잡아당겼죠. 돈부터 내놔. 10억 가져왔어? 우주 먼저 보내요. 그럼 줄게요. 여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돈 먼저야. 팽금자가 우주의 팔을 비틀었어요. 아파요. 할머니. 우주가 비명을 질렀죠. 그만해요. 제발.
여름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우주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졌어요. 우주의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엄마. 우주의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주야. 여름이 우주에게 달려갔어요. 팽금자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죠. 내가 안 그랬어.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비켜요. 여름이 팽금자를 밀치고 우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우주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우주야, 눈 떠. 엄마야. 여름이 우주를 흔들며 울부짖었죠. 강철중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빨리 병원으로. 여름은 우주를 업고 차로 뛰었어요. 차가 병원으로 질주했죠. 응급실에 도착한 우주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우주를 둘러싸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 네, 저요. 여름이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백혈병이요? 여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네,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식하면 되죠? 여름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희귀항체 보유자라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골수은행에서 국내 골수은행에도 일치자가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럼 우주는 어떡하라고요? 여름이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혈연간 반일치 이식입니다. 가족 중에 검사해 주세요. 빨리요. 여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 박진상과 팽금자의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이식 가능합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죠. 여름은 즉시 박진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박진상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렸습니다. 우주가 백혈병이에요. 당신 골수가 필요해요. 골수? 그거 수술하는 거 아니야? 네, 제발 우주 좀 살려주세요. 여름이 애원했죠. 잠깐만. 박진상이 팽금자와 뭐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병원 갈게. 기다려. 박진상이 전화를 끊었어요. 2시간 후 팽금자와 박진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어? 팽금자가 병원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여름이 그들에게 달려갔죠. 어머님, 우주 좀 살려주세요. 골수 이식하면 되는 거지? 팽금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제발이요. 근데 말이야. 팽금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내 뼈와 살을 주는 건데 공짜는 안 되지. 뭐라고요? 여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산 절반이랑 건물명에 내놔라. 팽금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우주는 당신 손자잖아요. 손자든 뭐든 거래는 거래야. 박진상도 거들었어요. 그래, 수술하고 나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평생 연금으로 월 2천만 원씩 보장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거래 안 하려면 말고. 우리 갈게. 팽금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기다려요. 여름이 팽금자의 옷을 붙잡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여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우주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우주야, 우주야. 여름이 우주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식자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여름은 밖으로 나가 팽금자와 박진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제발이요.
우주만 살려주세요. 여름이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뭐든 다 드릴게요. 제발. 팽금자가 여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것 봐. 팽금자가 종이를 던졌습니다. 여기 각 썼어. 지금 당장.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는 무슨. 지금 손으로 써. 박진상이 펜을 여름의 손에 쥐어줬죠. 여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펜을 들어 종이에 대려는 순간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준비. 의사들이 우주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우주야. 여름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죠.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우주의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주야. 안 돼. 여름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팽금자가 여름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각서 다 쓰고 죽어라. 얼른. 저 사람들. 주변 보호자들이 팽금자를 쳐다봤죠. 저 여자 미쳤나? 손자가 죽어가는데 돈 타령을 해? 의료진마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절대 용서 안 해. 여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악마들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여름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배어 나왔죠.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제발 우주 좀. 여름이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지금 당장 이식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팽금자가 각서를 여름 앞에 다시 내밀었죠. 자, 어서 써. 우주 죽는다. 여름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려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십시오. 강철중 변호사가 외국인 의료진과 경찰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죠. 팽금자와 박진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철중이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백인 의사 2명과 경찰관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여름이 일어서며 외쳤죠. 회장님, 미국에서 긴급 공수한 신약이 도착했습니다. 강철중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CAR-T 치료법으로 가족 이식 없이도 우주군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여름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백인 의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저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온 데이비드 박사입니다. 우주군의 치료를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름이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팽금자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골수 아니면 애 죽는다며? 닥치세요. 강철중이 차갑게 말하며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산 절반이랑 건물명에 내놔라. 녹음기에서 팽금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술하고 나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평생 연금으로 월 2천만 원씩 보장해. 박진상의 목소리도 이어졌죠. 애 목숨값으로 돈 받으려 했네. 거래는 거래야. 팽금자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팽금자와 박진상을 쳐다봤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손자 목숨 담보로 돈을 요구해?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팽금자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죠. 손주 납치하고 돈 요구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관이 팽금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나요. 나나. 팽금자가 발버둥 쳤어요. 박진상도 수갑이 채워졌죠. 나는 애 아빠야. 보호자 권리가 있어. 박진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철중이 서류를 꺼내 박진상에게 내밀었어요. 아동 학대 현행범은 즉시 친권 행사가 정지됩니다. 긴급 분리 조치 명령서입니다. 뭐라고? 박진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끌고 가세요. 경찰관들이 팽금자와 박진상을 끌고 갔습니다. 여보, 한여름, 내가 잘못했어. 박진상이 여름을 향해 비명을 질렀어요. 제발, 용서해줘. 제발. 여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외면했죠. 팽금자와 박진상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중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병원 앞으로 오세요. 특종입니다. 1시간 후 병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죠. 강철중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울그룹 회장의 시댁 식구들이 손주를 납치해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손주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도 골수 이식 조건으로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휘갈겼죠.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강철중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팽금자와 박진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각서 다 쓰고 죽어라. 애 목숨값으로 건물 내놓으라고. 기자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완전히 인간 쓰레기네요. 이건 기사감이 아니라 사회면 톡감입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팽금자 박진상 폐륜이라는 단어가 올랐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평생 가둬야 해. 손주 목숨 담보로 돈 요구. 짐승만도 못하네. 중환자실에서 우주가 신약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직접 치료를 지휘했죠. 주사 투여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우주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여름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주야, 꼭 이겨내. 엄마 믿어. 여름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죠. 일주일 후 우주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우주군이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신약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우주야. 여름이 우주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쁜 눈물이야, 우주야. 나 이제 안 아파. 선생님이 다 나았대. 우주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시각 구치소 독방에 갇힌 팽금자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죠. 난방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간수가 밥을 밀어 넣었어요. 식사 시간이다. 팽금자가 밥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밥이야? 개밥만도 못하네. 먹기 싫으면 굶어. 간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팽금자는 며느리에게 줬던 밥보다 못한 급식을 받으며 오열했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남자 구치소에서는 박진상이 감방 동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너 그 페리나 맞지? 아들 목숨으로 장사하려던 새끼? 한 재소자가 박진상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니야, 오해야. 오해는 무슨. 뉴스에 다 나왔는데. 주먹이 박진상의 얼굴에 날아들었죠. 으악. 박진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단 구타가 시작됐어요.
박진상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강철중이 병원비 지불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박진상 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진통제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박진상은 진통제 하나 없이 고통 속에 방치됐어요. 여름은 민사소송도 진행했죠. 팽금자가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냈습니다. 2천만 원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전부 압류하세요. 박진상의 퇴직금도 압류했어요. 살던 빌라 보증금까지 모조리 압류했죠. 압류한 재산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철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우주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죠. 우주야, 힘내. 한여름 회장님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여름은 우주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플래시가 터졌죠. 여름과 우주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여름은 하늘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지 기자가 여름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1년 만에 그룹 매출을 30% 올리셨다는데 비결이 뭡니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여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번 달 경제지 커버를 장식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여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구나. 여름이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름은 재단 행사에 참석했어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후원 행사였죠. 우주야, 친구들이랑 놀아. 응, 엄마. 우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았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어요. 새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과 축구를 했죠. 우주야, 패스. 받았어. 우주가 공을 찼습니다. 여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게 꿈만 같아. 옆에 있던 강철중이 말했죠. 회장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회장님의 힘입니다. 그 시각 서울역 지하도에서는 팽금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기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전과자 낙인 때문에 월세방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1,000원만 주세요. 팽금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사람들은 팽금자를 피해 지나갔죠. 쯧쯧,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팽금자도 그 줄에 섰어요. 차례가 되자 배식 담당자가 밥을 퍼줬죠. 감사합니다. 팽금자가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양이 적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팽금자가 소리를 질렀죠. 주는 대로 처먹으세요. 싫으면 굶든가. 옆에 있던 노숙자가 팽금자를 밀쳤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 처음 왔어? 불평하면 쫓겨나. 팽금자는 입을 다물고 구석으로 갔어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이런 꼴을. 저녁 서울역 대형 전광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울그룹 한여름 회장이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됐습니다. 화면에 여름의 화려한 모습이 비쳤어요. 팽금자가 전광판을 올려다봤죠. 저게 내 며느리였는데. 팽금자가 전광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 거라고. 미친 할망구네. 저리 가. 행인들이 팽금자를 피해갔어요. 팽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한편 박진상은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었어요.
오늘은 10,000원어치는 되겠네. 박진상이 중얼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앞에서 익숙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옛 내연녀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자기야. 박진상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연녀가 박진상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야, 저거지? 자기야, 나야. 나. 박진상이 다가가려 했죠. 내연녀가 핸드백으로 박진상을 때렸습니다. 꺼져. 더러워. 오빠, 저 사람 누구야?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어요. 몰라. 미친 사람인가 봐. 내연녀가 남자의 팔을 끌고 가버렸죠. 박진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박진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여름은 우주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1년 전 모욕을 당했던 그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저희 재단 아이들 파티인데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당 사장이 90도로 인사했죠. 1년 전 여름을 도와줬던 그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름이 두둑한 봉투를 건넸어요. 아니, 회장님. 이건 받으세요. 은혜는 꼭 갚아야죠. 사장이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여름은 1년 전 자신이 서서 고기를 굽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고기를 구워줬어요. 격세지감이네. 여름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파티가 끝나고 여름과 우주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이 보였어요. 지하도 입구에 웅크린 노숙자들이 보였죠. 그 중에 팽금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차는 그대로 지나갔죠. 한강변에 도착한 여름과 우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와, 엄마 예쁘다. 우주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그러게, 정말 예쁘다. 여름이 우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엄마, 나 이제 너무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우주가 여름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응, 우주야. 엄마도 정말 행복해. 여름이 우주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중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여름이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 아래서 여름과 우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우주야,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의 미소가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어요. 불꽃놀이는 계속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았죠. 여름과 우주의 행복한 실루엣이 한강변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에게서 천천히 멀어지며 서울의 야경을 비췄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하늘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죠. 완벽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눈부신 봄처럼 여름 씨와 우주의 앞날은 이제 따뜻한 꽃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고작 3만 원에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핏줄인 손자의 목숨까지 돈으로 흥정하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면 모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여름 씨의 간절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냈죠. 화려한 불꽃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해라고 말하던 모자의 모습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이번 사연에서도 어김없이 증명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름 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로운 행운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